여기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 마음속에 자신만의 고요한 정원을 가꾸려 했던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에피쿠로스인데요. 그가 우리에게 건네는 이야기는 행복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통 쾌락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얻거나 성취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만약 진정한 쾌락이 소유가 아닌 비움에 또 채움이 아닌 고요함 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에피쿠로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는 쾌락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동적 쾌락이에요. 목이 마를 때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어떤 결핍을 채울 때 느끼는 즐거움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적 쾌락인데 이건 어떤 고통이나 불안도 없는 평온한 상태 그 자체를 말합니다. 에피쿠로스 이전의 철학자들, 예를 들어 아리스티포스 같은 사람들은 순간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감각적인 즐거움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이런 접근법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그는 이것을 쾌락주의의 영리, 다시 말해 덫이라고 불렀어요. 행복을 좇는 길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덫이라고 했을까요? 강렬한 쾌락을 끊임없이 좇는 행위 자체가 우리 마음에 더 큰 불안과 고통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 추구의 끝에는 만족이 아니라 더 큰 갈증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추구했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아타락시아였습니다. 모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불안이 사라진 상태, 즉 마음의 평온 그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행복이란 건 무언가를 더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낼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아타락시아에 이르는 길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의 과정인 셈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구나 욕망이 없는 상태에서도 쾌락이 가능할까요? 에피쿠로스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쾌락의 모습이라고 여겼죠. 욕망이 충족되는 상태가 아니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곧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가 감각적인 충동을 무조건 나쁘게 본 건 아니에요. 대신 욕망을 세심하게 분류했습니다. 배고픔을 채울 음식처럼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욕구는 추구하고 맛있는 음식 같은 자연스럽지만 불필요한 욕구는 제한하고 또 명예나 과도한 부처럼 헛되고 공허한 욕구는 피해야 한다고 본 것이죠. 그가 과식이나 과음, 지나친 육체적 사랑을 경계했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앞서 말한 아리스티포스와는 다르게 그런 욕망들은 결코 완전하게 또 영원히 충족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면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서 에피쿠로스는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 가지 조언을 남깁니다. 바로 숨어 살라라는 것이었죠. 그는 정치적인 야망이나 공적인 삶을 근심과 불안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나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보다 개인의 정신적 평온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었습니다. 국가의 역할도 그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계약 관계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그는 뜻이 맞는 친구들과의 소박한 우정은 소중히 여겼지만 동시에 근심을 일으키거나 분란을 만드는 사람들, 심지어 가난한 이들까지도 멀리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의 평온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에피쿠로스는 마음의 평온을 위한 4가지 처방, 테트라파르마코스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신을 두려워하지 말 것, 죽음을 걱정하지 말 것, 좋은 것은 얻기 쉽다는 것을 알 것, 그리고 끔찍한 것은 견디기 쉽다는 것을 기억할 것. 하지만 이렇게 세상의 일을 외면하고 홀로 평온을 지피려는 태도를 과연 온전한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건 좀 수동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태도는 아닐까요? 실제로 비판자들은 에피쿠로스의 철학이 인생의 야망이나 탐험 정신, 또 위대한 목표를 향한 열정적인 추구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삶의 창조적인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따르죠. 아마 이런 비판에 대해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이미 충분히 시끄럽습니다. 나는 단지 내 마음속에 조용한 정원을 가꾸려는 것뿐입니다. 그가 말했던 그 정원은 시대를 넘어 여전히 우리 마음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을 잠시 끄고 숨을 고르며 조용히 커피 한 잔을 음미하는 순간, 우리는 그 짧은 찰나에 에피쿠로스가 말한 정원을 거닐게 됩니다. 진정한 쾌락이란 어쩌면 이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함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 정원은 안녕하신가요?